이 세상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자식이라고도 하죠. 누구나 그런 마음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안 먹는 부모들도 있다고 하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사연은 바로 자식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바로 저희 시누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내년이면 40대를 바라보는 39세 여성입니다. 처음부터 양주시에 살았던 건 아니고요. 여기에 남편이 예전에 분양받아 놓았던 아파트가 있어서 아이 낳고 여기로 이사 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울에서 오래 살다가 갑자기 경기도로 가니 아직 운전도 못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서 사실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평수도 지금보다 훨씬 크고 교통편 불편한 것 빼고는 더 나을 것 같아서 이사와서 살고 있는데 정말 좋기는 해요. 신도시라 교통편 불편한 것 빼고는 아이 키우기에는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 양주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면서 근처에 시댁과 시누이도 도보로 한 15분, 2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살고 있어요. 친정은 서울이고요. 제가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라 같은 동네에 살아도 사실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 부르시면 가고 누구 생일이나 생신 때 가는 정도지 남편도 시댁에 가자는 말을 잘 안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답니다. 남편한테는 15살 정도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신우입니다. 남편과 저도 한 5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한 케이스라 여동생이 있는 건 알았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던지라 교류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가 생기고 지금 초등학생 3학년이랍니다. 첫 손주라 친가 외가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랍니다.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무탈이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라 아이를 보는 데 있어 조금 더 자유로운 편이고 남편의 회사도 워라밸이 있는 곳이라 주말에는 꼭 쉬고 야근은 2달에 한 번 할까 말까 정도인데요. 그래서 남편도 육아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면 결혼해서 사는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결혼은 연애 때와는 완전 다르잖아요. 연애는 정말 우리 둘만 생각하면 되겠지만 결혼은 양가 집안이 어울려서 해야 하는 것도 있고 생각보다 많은 희생이 필요한 게 전 결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남자 여자 둘 다요. 저의 이런 평범한 일상을 깬 건 다름 아닌 15살 어린 신우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직장이 멀어 그쪽에서 자취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잘 안 돼 시부모님이 신우이네에 갔을 때 함께 회사 다니는 남자친구와 동거 그리고 임신 6주 된 아이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거의 실신할 뻔했고 시아버지는 안 태우던 담배를 피실 정도로 집안이 아수라장이 된 적이 있어요. 시댁에서는 남자 쪽이 별 볼 일 없다고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지만 신우는 싫다고 강력하게 바라는 바람에 결국에는 둘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우이 매제 둘 다 동갑이고 또 그 매제는 신우이보다 일한 지도 더 얼마 안 돼서 둘 다 월급도 굉장히 작았던 편이라 시댁 근처에 작은 평수 전셋집을 얻어주고 매제는 시아버지 친구분의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솔직히 아직 둘 다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놀라기는 했지만 나이는 어리지만 둘 다 성인이고 충분히 아이를 만든 일을 했으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결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우이 출산할 때 아이용품 사는데 보태라고 현금이랑 정말 좋은 유모차도 선물해주고요. 조카 100일 때도 현금이랑 전통차까지 선물했습니다. 남편이 여동생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자기가 많이 그동안 못 챙겨준 것 같다고 결혼할 때 마음이 아프다고 결혼해서 잘 챙겨주고 싶다고 하길래 뭐 당연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주는 게 마음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신우이가 밖으로 겉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까이 사니 아이를 맡겨두고 하루 종일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PC방에 가 있고 친구들 만나서 외박까지 하고 와서 매제랑 그것 때문에 엄청 싸우고 사내만에 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때마다 시댁에서는 아직 애가 어려서 그런지 이해해달라 자기가 타이르겠다면서 매일같이 100일 된 아이를 봐주시더라고요. 제가 보는 게 아니니까 시어머니가 딸 손주 봐주는 건 뭐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신우이가 그 이후에도 계속 삐뚤게 나가는 모습이 보였고 참다 못한 매제가 더 이상 못 살겠다면서 집을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네가 진짜 이렇게 애도 안 보고 자꾸만 나가서 거둘 거면 찾지 말라고 하고 나갔다는데 신우이는 자기 남편이 나가는데도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자기 노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물론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놀고 싶은 마음 너무 이해합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걸요. 근데 이제는 엄마잖아요. 아직 아이가 많이 어린데 엄마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100일밖에 안 되었는데. 근데 시어머니가 거의 손주 엄마처럼 하고 계시니 그것도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남편은 자기도 놀고 싶어 그러니 좀 참으라고 매제한테 말했다는데 매제가 그 말을 듣겠냐고요. 저 같아도 저는 열심히 나가서 가족을 위해서 돈 벌고 집에 들어오면 와이프도 자식도 없고 집은 개판 5분 전이면 솔직히 저라도 집 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 뒤로 신우이는 집에 안 들어온 날이 더 많았고 심지어는 어디서 뭘 하면서 사는지 모를 정도일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러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들어와서 애기 좀 보다가 다시 또 나가고를 반복하니 시어머니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신우이네 가서 아이를 던져두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왔다는데 또 어떻게 하나 볼까 싶어서 집 앞에서 몰래 지켜보셨는데 신우이가 아이만 집에다 두고 그대로 나왔더라니까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빨리 가서 애를 다시 데리고 왔다는데 저도 아이 엄마지만 신우 같은 엄마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이때까지 사실 저한테는 불똥이 튀겠어 싶었어요. 아직 시어머니가 젊으신 편이고 뭐 시댁이 못 사는 편은 아니라 신우의 자식 정도면 충분히 케어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허리 디스크가 파열돼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시아버지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건 안 된다며 남편에게 말해서 제가 잠깐만 봐줄 순 없겠냐 물어보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저희 아이 키우는 것도 바쁜데 아무리 조카여도 내가 데리고 있는 게 맞나 싶었지만 아이도 너무 불쌍하고 시어머니도 아이 보시다가 그렇게 된 거니 수술하고 좀 나으실 때까지만 제가 케어하기로 했습니다. 진행했던 일을 잠시 멈추고 오랜만에 100일 된 아이를 보는데 둘째 생각도 나고 또 조카가 너무 순둥해서 진짜 찡찡거리며 우는 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정말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도 엄마의 품을 찾는지 저녁 때 잠자려고만 하면 마지 울더라고요. 잠투정하다가 잠이 한번 들면 잘 안 깨기는 하는데 자꾸만 져서 물려고 하는 건지 가슴 쪽으로 파고 들어오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남의 일에 관여를 잘 안 하는 편인데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이 사진과 신우이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 같다.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아가씨 힘든 거 가족들 전부 다 안다. 그래도 이렇게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가족들도 다 걱정하고 어머님도 지금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셔야 할 정도다. 문자 보면 집으로 들어오라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다음날 확인한 것 같던데 답장을 따로 보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고 며칠 뒤에 초인종이 울려 나가보니 신우이더라고요. 내 문자를 보고 좀 정신을 차렸나 싶어서 빨리 들어오라고 했죠. 방금 아이를 낮잠 재워서 방에서 얼굴을 보고 나와서 저보고 아이가 잘 있었냐고 물어보길래 잘 있었다. 정말 순둥한 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우의 말이 여기서부터 정말 무책임하다고 느꼈는데요. 저보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언니는 아직 둘째도 없는데 우리 애기 키워주시면 안 돼요? 네? 아니 아가씨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는데 내가 왜 조카를 키워요. 이제 더 이상 걔랑은 안 살 거고 저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여기서 새롭게 뭐 시작하면 제 나이가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제가 취업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온전한 가정을 꾸리겠어요. 아가씨, 그래도 그건 아니에요. 요새도 아이 있어도 다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나중에 아가씨가 후회할 건 생각 안 해요? 이 아이가 정말 자기를 낳아준 엄마 아빠가 제가 아니라고 생각해봐요. 어떻겠어요, 마음이. 평생 말 안 하면 되잖아요, 언니가. 그건 하여튼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렇게 할 거면 나이 못 보니까 데리고 가요. 아, 알았어요. 엄마 낳는 대로 다시 올게요. 하며 후다닥 나가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신우이는 정말 진짜 모성애가 1도 없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어떤 거에 또 미쳐서 저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식까지 팽개쳐두고 저러니까 정말 엄마의 자격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또 그리고 조카가 괜히 불쌍해지고요. 하여튼 이렇게 확실히 이야기했으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싶었고 시어머니에게도 수술 끝나는 대로 저도 일을 다시 복귀해야 하니까 빨리 데려가셔야 할 것 같다고 문자를 보내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일을 다 말했고 남편은 신우이 만나서 진짜 한 소리 한다는 거를 겨우 말려서 다시 조카를 시어머니가 데려가는 걸로 했으니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 했죠. 그렇게 시어머니 허리 디스크 수술이 끝나고 더 이상 저희 집에 조카를 둘 수 없어 베이비시터랑 시어머니가 둘이 애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이제 신우이도 정신 차리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엄마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우이가 집에 있는 짐을 모조리 싸서 나갔다고 시어머니께 전해 들었어요. 정말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매제한테도 연락하고 친구들한테도 연락해봐도 아무 곳에도 가지 않았다고 하니 걱정도 되었는데 시어머니한테 딱 한마디 왔대요. 엄마 미안해. 우리 애기 잘 키워줘. 성공해서 갈게. 라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성공을 자기 자식을 버리고 합디까. 어처구니가 없어 남편이랑 저랑 시댁이랑 동시에 신우이한테 전화하는데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렸더라고요. 이건 무슨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고 도망가는 꼴이잖아요. 그대로 어머님은 다시 디스크가 터져 먼저 누우시고 시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에 취하셔서 들어오시고 남편도 괴로워하고 베이비시터만 조카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다시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베이비시터도 시아버지가 같이 보내주셔서 제가 일하는 동안에는 시터 이모님이 봐주고 저녁에는 제가 보는 걸로 이렇게 조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점점 커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는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 싶어서 조카를 저희 둘째로 저는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호적의 문제는 둘째치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는 것보다 차라리 저랑 남편 손에서 자라는 아이가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번 일은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마음을 먹고 시댁에 가서 조카를 둘째로 입양해서 키우려고 한다. 입양은 거창한 말이고 그냥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랑 동생처럼 같이 키우고 싶다라고 하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제 말을 듣고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고 미안하다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라서 나중에 자기 엄마 아빠는 누구야?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고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결론을 내고 사니 마음은 편안하더군요. 그렇게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았고 100일이던 아이는 이제 3살이 되었네요. 저희 아들도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아껴주고 아직 어린애긴 하지만 저랑 남편한테 엄마 아빠라고도 말하니까 사실 이것만으로도 저는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조카를 키우게 되면서 시댁에서는 가지고 계시던 조그만 빌라를 제 명의로 해주셨고 한사코 됐다고 했지만 꼭 받아달라고 해 남편도 네가 받는 게 맞다고 해 거기서 나오는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 꼭 좋으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정말 아기가 너무 불쌍하고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조카를 자식처럼 키운다고 생각한 게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평온했던 저의 일상에 이번에 신우이가 나타났네요. 그것도 2년 만에요. 신우이는 너무 멀쩡한 얼굴로 시댁에 찾아왔고 무턱대고 자기 아이는 잘 있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신우이가 왔다고 알려주셨고 흥분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터 이모한테 아이들을 부탁하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신우이는 저를 보더니 언니 잘 지냈냐면서 언니 선물도 사왔다고 웃으며 말을 하는데 정말 귀싸대기를 한 대 날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이는 어디 있냐고 얼마나 컸냐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해서 제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아가씨 아이 없어요. 버리고 갔잖아요. 버리고 간 엄마가 왜 이제 와서 아이를 찾아요? 언니 버리다니요. 잠깐 맡긴 거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려요? 그건 버린 거죠. 문자 하나 남겨두고 짐 싸서 나간 걸 버린 거라고 해요. 언니 그만하고 우리 아이 어딨어요? 라고 물어보길래 시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입양 보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라서 아무 말 안 하고 잠자고 있었더니 갑자기 신우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서 엄마가 있는데 왜 입양을 보내냐고, 엄마가 사람이냐면서 쌩 난리를 치는데 보다 못해 시어머니가 있는 앞에서 제가 신우이 뺨을 정말 세게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쳤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고, 자식 버린 어미가 무슨 낯짝이 두꺼워서 이딴 행동을 해? 너 진짜 뻔뻔함의 극치를 넘어섰구나? 언니,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라고 하길래 한 대 더 올리며, 뭐? 뭐하는 짓? 너 그동안 내가 오냐 오냐 하니까 내가 호구 같았지? 네 아이 버리고 가서 지금 뭐하는 행패야? 버린 게 아니라 잠깐 맡긴 거라고요. 너는 애가 물건이냐? 맡기고 다시 찾아가려고 하게. 여기가 뭐 전당포야? 말 똑바로 해? 그제서야 신우이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애가 보고 싶어 찾아왔다고 말했고, 저는 애를 볼 자격도 없는 게 2년 만에 나타나서 애 어딨냐고 물어보는 거냐고, 너는 평생 애 볼 생각하지 말고 다시 집 나가서 네 인생 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아서 울고불고 때를 쓰길래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이번에는 변기물을 양동이에 받아서 그대로 신우이한테 뿌렸어요. 그대로 신우이는 소리를 지르면서 뭐하는 짓이냐고 울길래, 너 왜 자꾸 여기 와서 행패야? 너 뭐 깡패야? 왜 난리야 자꾸. 너 나가고 여기 있는 가족들은 생각도 안 해? 근데 뭐 선물을 사와? 얘를 잠깐 맡긴 거야? 여기가 보육원이냐? 언니, 내가 그때는 잠깐 미쳤었나 봐요. 너무 힘들고 걔랑도 사이도 안 좋고 해서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근데 살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눈에 아른거려서 안 될 것 같아 다시 온 거예요. 네가 그런 생각이었으면 애초부터 연락을 했어야지. 번호 다 바꾸고 그 생초를 떨고 이제 와서 네 애 어딨냐고 행패 부리는 게 지금 맞아? 라고 말을 했고, 신우이는 그 뒤로 묵묵부답이라 우선 시어머니가 씻고 나오라고 욕실로 가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시 오겠다고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키운 아이를 다시 보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내가 키우는 게 맞는 건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도 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왔고, 우선 신우이랑 이야기를 해본다고 시댁으로 가더라고요. 이야기를 하고 남편이 아이는 한번 보여주자고 하길래, 누가 키우던 아이가 잘 자란 거는 보여주자고, 네가 얼마나 잘 키웠는지 보여주자고 하길래 그 다음날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누워만 있던 아이가 이제는 걸어다니면서 웃는 모습을 보니 신우이는 아이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방에 들어가서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이 가고 그 다음날 신우이가 따로 만나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나간 자리에서 신우이는 저에게 펑펑 울며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미쳤었다며 그러면 안 됐었지만 그때는 아이가 너무 믿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것 같았는데 살면서 그게 아니었다며 늘 마음속에 아이가 태어난 사진 한 장을 품에 안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어보니 아이를 자기가 키우고 싶지만 이렇게 잘 커준 아이를 보니 자기가 그만큼 잘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다시 있던 대로 가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저는 먼저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했던 저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도무지 결론이 서지 않았고, 그렇게 꼬박 밤을 지새우고 내린 결정은 이거였습니다. 아이를 다시 엄마한테 돌려보내는 일, 딱 이거였습니다. 제가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우자고 마음먹었지만 그래도 아가씨가 친엄마고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 당연히 부모한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2년을 내 자식처럼 키운 아이를 다시 신우에게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옷 이런 걸 다 건네주었습니다. 보내면서 한참 울었네요. 신우이는 자기는 자신이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을 꼭 해주고 싶다고 말하길래 지켜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4식구에서 3식구가 되었고 저희 첫째가 가장 슬퍼했어요. 저 다음으로요. 신우이는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시어머니의 도움 없이 키워보겠다고 해 혼자서 아이 어린이집 가 있을 때는 일하고 오후에는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둘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저도 신우이한테 연락을 안 했습니다. 아이를 보내고 한 2주 정도 후에 외출했다 돌아왔는데 저희 집 앞에 큰 소프박스가 있어 집에 와서 뜯어보니 신우이의 편지였습니다. 아이가 밤에 언니가 들려주는 자장가를 흥얼거리는 것 같아 많이 울었다고요.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마음을 담아서 아이의 사진들과 자기가 손수 만든 그림을 보내왔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한테 벌어진 일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그 일이 있는 동안 많이 성숙해졌다는 걸 느끼기도 하네요. 그리고 신우이가 저 때문에 많이 철들었다고 시부모님이 늘 고맙다고 하시니 이걸로 되었다고 생각이 돼서 가족들 모두 잠든 밤 저 혼자 좋아하는 맥주를 마시며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연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며 가정의 행복이 늘 있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 쪽에 카페와 꽃집을 운영 중인 40대 평범한 여자입니다. 10년을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뒤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접고 살던 어느 날 저희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던 동생과 친해지고 그 동생의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으면 바로 이 순간이었을까요? 저의 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년 전쯤 언니 그 선배 진짜 괜찮아. 내가 언니라서 소개시켜주는 건데 내 주변에도 그 선배 노리는 사람 진짜 많거든. 근데 언니가 너무너무 괜찮아서 내가 선배한테 언니 칭찬을 너무 많이 했다니까. 아, 뭘 그렇게까지. 나 너무 부담되는데. 아, 무슨 부담이야. 그냥 가볍게 한번 만나봐. 동생이 선배라는 사람은 대학교 다닐 때 선배여서 지금까지 친하게 지낸다고 했는데 정말 성실하고 마음씨도 따뜻하고 얼굴도 잘생겨 학교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저도 혼자 선배도 혼자니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는 동생의 제안에 저도 은근슬쩍 마음이 가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소개팅 하던 날 잔뜩 긴장한 얼굴로 나온 남편은 저에게 튤립을 하나 건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처음 하던 말이 튤립의 꽃말은 고백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 우리는 그 이후부터 연인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남편은 성실하고 또 성실해 회사에서도 인정받은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자영업을 하는 중이고 남자친구는 회사원이다 보니 사실 데이트하는 시간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휴일 주말이 가장 피크이기 때문에 쉴 수 없고 남자친구는 주말이나 휴일에는 쉬기 때문에 데이트가 가능해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활 패턴이 다른데 우리가 잘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기도 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의 시간에 다 맞춰주었고 그런 그의 마음에 내 생에 결혼이란 건 없을 줄 알았지만 그 마음이 또 새록새록 생겨나더군요. 그 사람 집에 처음 이사 가던 날 직접 만든 꽃다발을 들고 찾아뵈었는데요. 웃으며 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집에 다녀온 뒤 저는 걱정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는지라 사실 늦게 결혼하는 거 조금은 안정적으로 시작하고 싶었지만 그 사람 집은 시아버지가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하시고 집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더군요. 저희 집은 그래도 유복하게 살았던 편이라 부모님 두 분 다 노후 걱정이 없고 신축 빌라를 매입해 월세를 받아서 노후를 준비하셔서 제가 걱정할 게 없지만 그 사람네 집은 부모님이 지금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군대 간 동생까지 있다고 하네요. 누가 보면 너무 속물 같다고 생각할 줄은 몰라도 사실 걱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도 무색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같이 헤쳐나가면 되겠다 생각을 했고 제가 살고 있던 집에 가전, 가구만 바꿔서 살기로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고 제가 늦게 끝나고 오는 날이면 남편은 회사 갔다 와서 집 청소에 심지어는 저녁까지 만들어 이런 게 바로 행복이구나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늘 혼자 들어오던 집이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맞이해준다는 게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잘해줄수록 저도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고 시댁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분 다 몸이 성치 않으셔서 건강검진을 보약에 전부 다 해드렸는데요. 물론 저에게 늘 미안하고 감사함을 표현하셨습니다. 남편도 그랬고요. 당연히 남편보다 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터라 수입이 일정적이었고 사실 사업이 잘 되면 직장 다닐 때보다는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쓰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잘해드린 탓이었을까요? 일하고 있으면 들려오는 전화벨 소리와 전화통화 너머에는 늘 어머님의 한숨뿐이었습니다.
어디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등등을 하실 때마다 물론 이해는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용돈도 보내드리고 병원도 다녀오시라고 걱정도 많이 했죠. 그러다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집에 부모님께 내가 생활비 드려둔 거 있는데 드려도 될까? 라고요. 그래. 얼마씩 드렸는데? 나 150 정도씩. 150만 원? 음, 엄마 아빠 둘 다 일 안 하시니까 생활이 잘 되지 않으니까 내가 그동안 드렸지. 근데 이번에 결혼하고 나서는 못 드리다가 엄마가 어저께 생활비 얘기하더라고. 근데 자기야, 150만 원은 지금 자기 월급에서 너무 많아. 그렇긴 한데 자기가 버는 돈으로 같이 생활하고 내 돈으로 생활비 좀 드리면 되지. 내 돈이 무슨 그거야? 자기야, 왜 말을 그렇게 해? 우리 부부인데 이제. 됐어. 우선 알았어. 물론 두 분 다 일 안 하시는 건 알지만 한 달에 150이라니요.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거의 월급 수준이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저에게 결혼하고 나서 현금 필요하면 말하라고 하는데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돈 달라고 하시니까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계속 주던 거라고 하니까 또 주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드리면 좀 돈 얘기 덜 하실까 해서 그냥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러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괜히 좀 후회가 되긴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전화만 오면 저에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오늘 마트 갔다가 너무 오리고기가 맛있어 보이더라. 얘, 너희 주말에 뭐하니? 저 주말에 바빠서 출근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일당 그러면 다녀오세요. 라고 좋게 말씀드렸죠. 너는 결혼해서도 일만 하니? 너 그 돈 다 어디다 쓰려고 하냐? 우리 좀 줘라. 그렇게 많으면. 예? 아니 장난이야. 장난도 못 치니? 이러시면서 계속 저한테 징징대면서 오리고기가 너무 드시고 싶다고 하시길래 남편에게 주말에 내가 못 가니 자기가 사드리고 오라고 제 카드를 줬습니다. 주말에 꽃 예약도 많고 카페도 사람이 많아 직원이랑 하는데도 정말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마감을 하고 이제서야 핸드폰을 보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한 6개나 넘게 와 있더라고요. 짜르르 그 문자를 보는데 오리고기 98,000원, 백화점 25만원, 땡땡 브랜드 87,000원, 카페 25,000원 등등 찍혀있는데 화를 주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전화로 할 말은 아닌 것 같아 집에 가서 남편이 있길래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카드를 얼마를 쓴 거야? 자기야,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자기 주말에 바쁘니까. 아니, 밥 먹고 엄마 아빠랑 나왔는데 엄마가 잠바도 없고 아빠 신발도 너무 낡아서 또 안 사드릴 수 없잖아. 그래서 사드렸지. 장인 장모님 것도 사드리려고 했는데 전화드렸더니 괜찮다고 계속 그러시길래 못 샀어. 그래, 사드리는 건 좋아. 근데 자기 카드로 사지. 왜 내 카드로 사드려? 며느리가 사준다고 하면 더 좋지. 그리고 우리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자기가 그런 말 하면 너무 섭하다. 그건 아니지. 내가 직접 사드리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왜 나서서 내 카드를 긁어? 우선 사드렸으니까 알겠어. 근데 다시는 이러지 마. 사드려도 내가 사드릴 테니까. 알았어.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셨어. 남의 눈치 없게 이야기를 계속하더라고요. 저는 죽어라 쉬지 않고 일만 하는데 남편은 저러니 사실 조금 남편한테 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부모님한테 뭐 사드리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정말 이런 적이 자주 있거든요. 꼭 자기 카드 안 쓰고 제 카드 쓰고요. 이번에 따끔하게 말했으니 이제 알아들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말 알아들었을까요? 얼마 뒤에 또다시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예약 주문이 너무 많아 한참 바쁘게 일하는데 카드 내역 문자에 250만 원이 찍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내 카드가 분실됐나? 나한테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해서 보니까 제가 남편한테 제 카드 만들면서 가족 카드로 하나 만들어준 게 있는데 그거였습니다. 근데 남편이 저한테 말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긁었을 리 없어 우선 예약 손님을 다 보내고 밖에 나가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지금 뭐해? 갑자기 이 큰 돈 뭐야? 자기가 쓴 거야? 무슨 돈? 아니 지금 내 카드에서 갑자기 250만 원이 결제되는데 자기가 쓴 거 아니면 자기 카드 잃어버렸어?
그거? 아니, 자기 오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냉장고가 망가져서 음식이 다 상했다 그래서 진짜 괜찮은 가격에 냉장고가 있길래 내 걸로 사드리려고 했는데 자기께 할인이 더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말 못해서 미안해. 아니, 진짜 왜 그래? 생활비도 드리고 다달이 내가 용돈도 조금씩 드리고 있는데 저번에 같이 쇼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또 무슨 냉장고야. 자기야, 도대체 왜 그래? 뭐 돈이 우리가 많아? 부자야?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그렇잖아, 자기야. 망가졌다는데 어떻게 내가 돈 줄게. 아니, 돈을 주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랑 상의를 하고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거잖아. 왜 자꾸 자기 멋대로 하는 건데? 말하고 전화를 툭 끊었습니다. 점심도 못 먹고 일하는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오로지 자기 엄마 아빠만 생각하니 정말 눈물만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두 번 다시 안 그런다며 남편은 손이 발이 되게 빌긴 해서 넘어가긴 했지만 진짜 못 믿겠더라고요. 제가 또 그러면 그때는 진짜 집 나갈 거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한동안 좀 남편이 잠잠하니 살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 이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잠잠했던 제 생활은 남편과 시댁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으니까요. 그날은 참 구름 한 점 없을 만큼 날씨가 좋았습니다. 남편 동생, 저한테는 서방님이죠. 도련님이 제대하고 나서 이제 한참을 못 놀았으니 아직 20대니까 한참 놀 때잖아요. 시댁에 가면 매일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고 나서 사실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남편 말로는 어릴 때 사고를 되게 많이 쳤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많이 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고요. 제 앞에서는 말도 잘 안 하고 그냥 꾹뻑 인사만 하길래 되게 조용한 성격일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하대요. 그러다 그날 새벽에 자고 있는데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벨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알람인 줄 알고 왜 알람을 지금 맞췄냐고 끄라고 했는데 보니까 알람이 아닌 거예요. 시어머니 전화길래 남편한테 받아보라고 했는데 전화기 넘어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아직도 그날을 상상하면 눈앞이 캄캄해 오네요. 큰애야, 어떡해. 큰일 났어. 지금 엄마 경찰서야. 무슨 소리야? 갑자기 경찰서는 왜 갔어? 아니, 작은 애가 무면허로 친구 차를 운전했는데 사고가 나서 지금 경찰서에 있어. 어떡하니 정말 엄마 손 떨려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가 좀 빨리 좀 와줘. 다친 데는 없어? 얘는 괜찮은데 상대방 쪽이 좀 다쳤나 봐. 아씨, 알았어, 갈게. 도련님이 아직 면허가 없는데 친구 차를 자기가 끌어보겠다고 끌고 나가다가 사고가 좀 크게 났나 봐요.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우선 무면허로 운전한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경찰서에서 그랬나 봐요. 남편이 불이 나게 달려갔고 저는 우선 집에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남편이 들어와서 합의하면 처벌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고 합의를 꼭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니까 합의금을 줘야 한대요. 저는 솔직히 합의금이 몇백 정도일 줄 알았어요. 근데 사고 난 차가 우선 외제차이고 그것만으로도 비용이 비싼데 그 사람이 다치는 바람에 합의금을 거의 1,000만 단위로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냐고 지분이 있으니까 그걸로 담보대출이라고 그럼 알아보라고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자기야, 자기 적금 들어놓은 거 있잖아. 그거라도 깨서 우선 해결하면 안 될까? 어떡해. 동생 아직 앞길이 창창한데 합의라도 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 돈은 어떻게 깨? 그거 가게 확장하려고 모으고 있는 거 뻔히 알잖아. 내가 그 돈 어떻게 모으는지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을 하냐? 그건 좀 그렇겠지? 알았어. 하고 그 이야기는 더 이상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어머니까지 합세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새아가야, 우리 아들 어쩌니? 네가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우리 중에 그래도 네가 가장 돈을 잘 벌잖니. 어머님, 저도 그런 돈은 어려워요. 가게 하는데 다 쓰기도 했고요. 큰애한테 들어보니 너 들고 있는 적금이 있다던데 그거라도 깨면 안 되겠니? 이 엄마가 한 번만 부탁하자. 다른 곳에 알아보는 것보다 그래도 가족인 네가 빌려주는 게 낫잖니. 제가 빌려드리는 게 아니죠. 그거는 제가 내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은 저 가게 이사하려고 모으고 있는 돈이라 어려워요. 너는 어떻게 애가 그렇게 못돼 먹었니? 그럼 네 시동생 깜빵 가게 둘까 둬?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데 할 말이 없어 전화를 그냥 저도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무슨 돈 나오는 기계도 아니고 몇백도 아니고 몇천을 갑자기 달라하며 누가 그거를 주냐고요. 줄 생각도 없었지만 정말 줄 생각이 있다 해도 시어머니 하는 행동에 치가 떨려 더 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다짜고짜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보고 너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애야. 지금 이 나이 먹은 엄마가 다른 데 가서 돈 구걸해야 네 마음이 편하겠어? 편하겠니? 내가 그렇게 너한테 잘해줬건만 어떻게 가족이라는 사람이 이러냐? 무슨 소리세요? 도대체 잘해드린 건 어머님이 아니라 저죠. 그리고 도련님이 잘못한 거 왜 저희 보고 그러세요? 어머님 지금 사시는 집 팔아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뭐?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소리를 고래고래 목청이 떨어지도록 지르시길래 저도 참지 않고 질렀습니다. 제가 왜요? 너 아주 발칙한 애구나. 어떻게 우리 착한 아들이 너 같은 애를 만나서 이래서 가족에 사람 잘못 들이면 안 된다는 말이 너를 보고 하는 말 같구나 진짜. 그 뒤로 남편이 와서 저보고 그러대요. 뭐 하는 거냐고.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어른인데 사과드리라고요. 그래서 딱 말했습니다. 제가 그 돈 드릴게요. 근데 위자료로 제가 줄게요. 솔직히 위자료도 주고 싶은 마음 없지만 너무 딱해서 거지 적선한 듯 치고 드리려고요. 이제 더 이상 저 어머니 며느리 이 사람 와이프 안 하겠습니다. 이혼하자 우리. 라고 하니 어머님은 새파랗게 질리고 남편은 왜 그러냐고 계속 빌더라고요. 자기야 왜 그래? 내가 미안해 응? 아니 나는 그냥 너무 속상한데 엄마가 잘못한 거 맞지. 근데 엄마 아빠가 우리 집에 좀 그렇잖아? 그래서 나 한번 말해본 거야. 내가 두 번 다시 그런 얘기 안 꺼낼게. 이혼이라는 단어는 꺼내지 마. 어떻게 헤어져? 헤어지는 게 아니야. 자기야, 내가 자기를 버리는 거지. 착각하지 마. 그렇게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남편이 가지고 온 짐을 전부 다 트렁크에 싸고 결혼 반지를 빼서 휴지통에 버리고 남편이 레고를 좋아해서 레고를 모았는데 그 레고장에서 레고를 다 꺼내서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저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더니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정말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제 무릎을 잡고 계속 그러길래 발로 남편의 얼굴을 미안하지만 쳤어요. 그리고 말했죠. 야, 놔. 진짜 맞기 싫으면. 자기야, 왜 그래? 미안해. 무슨 이혼이야, 이걸로. 고작 이걸로? 내가 너네 집 그 그지근성으로 인해 이혼하고 네 하는 행동을 봐. 왜 맨날 내 카드 쓰고 생색은 네가 내냐? 하면서 생수통이 보여 생수통도 던지고 쌩 난리를 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자기가 좀 헛소리했다고 그러길래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도 힘들지만 남편이 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돈 버는 기계예요. 저는 점심도 못 먹고 일하는데 매일같이 제 카드로 외식하고 쇼핑하고 남편이 주는 생활비에 가전제품에 이제는 합의금까지 달라 하니 무슨 집안이 깡패 집안이에요? 신고할까요? 저 놔두세요. 라고 말하고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짐을 들고 쫓아냈습니다. 그 뒤로 정말 협의이혼을 준비했지만 남편의 강력한 이혼 결사반대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으로 가려고 합니다. 위자료 준다고 해도 저러니 할 말이 없잖아요.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송을 했고 혼인기간이 짧아 재산 분할권은 아예 주어지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남편이 아니죠. 전 남편이라고 해야 하나요? 전 남편을 울고불고 법정에서도 저를 사랑한다고 개소리를 짓거리길래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기나긴 싸움 끝에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마음은 정말 좋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랑 남편은 집도 팔고 이사 갔다고 했는데 저번에 마트 갔는데 마트에서 전 시어머니를 딱 마주친 거 있죠? 거기서 청소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보고 흠칫하시길래 그냥 왔습니다. 바로 저게 자업자득이라고 해요. 제가 며느리일 때는 어머님 일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제가 일하지 말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 진짜 사고 싶은 거 있으시면 다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마트에서 그렇게 싫어하던 청소일 하니 말 다 했죠. 뭐 참.
그 집안 식구들도 불쌍하죠. 거지 같은 근성만 있어서 저러니깐요. 여러분들도 능력 있으시면 혼자 사세요. 정말 좋은 사람 아니면 이렇게 힘들답니다.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